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AP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 하웨이, 애플 등 스마트폰 메이저 3개사와 나머지 업체 간의 가장 결정적 차이는 바로 모바일 AP를 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입니다. 인류 업체는 모바일 AP를 직접 합니다. 하지만 인류 업체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해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모바일 AP를 꺼내든 이유는 하웨이 규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나머지 스마트폰 업체 움직임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중국 스마트폰 업체는 많지만 모바일 AP를 직접 하는 업체는 하웨이밖에 없습니다. 샤오미의 경우 모바일 AP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14년에 팀을 꾸리고 2017년 첫 모바일 AP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번째 AP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케이에 오포가 모바일 AP를 직접 하기 위해서 대만의 미디어텍 그리고 중국의 2등 팹리스, 유니 SOC 등에서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니케이는 심지어 오포가 미국 업체 퀄컴과 이번에 미국 정부 규제로 모바일 AP를 못 만들게 된 하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도 유능한 연구원을 빼내기 위해서 작업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전 방송에서 삼성이 하웨이로 모바일 AP인 엑시노스를 납품하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웨이 스마트폰이 망하면 삼성으로서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굳이 하웨이 쪽에 엑시노스를 납품할 유인이 낮아지고 하웨이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경쟁사인 삼성에게 스마트폰의 두뇌이자 심장격인 모바일 AP를 맡기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모바일 AP가 뭐길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이런 주제로 생각의 끈을 이어가다 보면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깊어질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먼저 모바일 AP가 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AP는 스마트폰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모바일 AP는 컴퓨터 CPU와 달리 주 연산을 위한 CPU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의 칩이 다양한 기능이 하나의 칩으로 통합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제 모바일 AP에는 연산을 위한 CPU, 저장을 위한 메모리, 그림 이미지 처리를 위한 그래픽카드, 각종 센서 등이 두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의 칩에 완전 구동이 가능한 제품과 시스템이 들어있다고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모바일 AP를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는 칩이니 스마트폰의 두뇌이자 심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AP 브랜드만 봐도 쟁쟁한 업체만이 모바일 AP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 애플의 A 시리즈, 하웨이의 기린,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등이 있습니다. 이 퀄컴, 미디어텍 등 전문 팹리스 말고 스마트폰 업체 중에서는 메이저 3사, 그러니까 삼성, 하웨이, 애플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AP를 직접 하면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당장 스마트폰 업체가 스스로 모바일 AP를 하면 자기 아이디어를 제품에 잘 녹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스로 모바일 AP를 설계하면 스마트폰의 정체성이나 특징에 맞춰서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모바일 AP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남에게 모바일 AP를 맡기면 남한테 내 것을 오픈해야 합니다. 가령 하웨이가 퀄컴의 AP를 쓰기는 쉬워도 삼성의 엑시노스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퀄컴은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업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삼성의 엑시노스 제품을 쓸 때는 하웨이가 자기의 스마트폰을 모두 드러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웨이가 퀄컴은 써도 삼성 엑시노스는 주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모바일 AP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AP를 직접 하지 않는 업체는 돈도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AP 업체가 스마트폰 업체의 요구사항에 잘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우는 미국의 퀄컴 칩을 쓰는 데 따른 불안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로서는 하웨이와 같은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잠재적 불안 요인을 떨치려면 퀄컴 의존도를 낮춰야 하고 결국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스스로 모바일 AP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을 두루 고려해서 오포가 자체 설계 칩 팀을 꾸리고 인재 매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하웨이 신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모바일 AP를 직접 해보려는 조급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받게 되는 타격을 활용해서 자기 시장을 더 넓히려는 욕심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대만 팹리스, 미디어텍, 그리고 중국의 유니 SOC 등에서 설계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들이 오포의 1차 타깃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하이실리콘에서 일하던 인재를 가장 원할 것으로 봅니다. 하이실리콘은 중국의 1등 팹리스죠. 유니 SOC와는 실력 차이가 아주 큽니다. 하이실리콘 인재를 빼내올 수만 있다면 곧바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유니 SOC는 아직 5G AP칩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그 칩을 설계하는 정도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하이실리콘 엔지니어 입장에서만 생각해도 그 경력 단절을 피해서 하이실리콘에서 설계를 할 수 없다면 제대로 웅지를 펼칠 수 있는 다른 스마트폰 업체로 적을 옮기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국가 차원에서 봐도 하웨이가 못하면 다른 업체를 키워야 합니다. 하웨이 규제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웨이가 내부적으로 엔지니어 단속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퀄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빼내기 위해서 고연봉 등을 제시하면서 물밑에서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첨단 기술 경쟁은 결국 인재 확보 경쟁입니다. 샤오미가 2017년 첫 모바일 AP를 내놨지만 자기 스마트폰에 안 쓰고 있습니다. 퀄컴과 미디어텍 제품을 쓰죠. 그만큼 힘듭니다. 모바일 AP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직접 만드는 것은 많은 투자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면 아무래도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웨이 규제 여파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